안녕하세요. 새벽에 온 조우입니다. 오늘 제가 갖고 온 코인은 체인링크입니다. 요 체인링크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전 여친 같아요. 아마 코인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체인링크를 좀 거래를 해보지 않았을까. 뭐 그 당시에는 신규 코인도 있었고 뭐 오라클 또 뭐 솔라나랑 연결을 한다. 엄청 기대감이 많았던 코인이었거든요. 근데 요 코인도 증권이 아니다라고 인증을 받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하락장이 길어지면서 이제 약간 관심이 떠나가 계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전 여친이 2026년 기준으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제가 오늘 다 정리해 왔으니까요. 아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체인링크를 한 줄로 먼저 정리를 해볼게요. 체인링크는 바깥 세상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배달해주는 시스템입니다. 좀 더 풀어드릴까요? 블록체인 안에는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자동 실행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한테 한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네 블록체인 안의 정보만 알지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트코인이 얼마인지, 환율이 얼마인지, 뭐 어제 야구가 어떤지 이런 블록체인 바깥 정보를 직접 못 가져와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가져다 줘야 되는데 그 배달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오라클입니다. 오라클 하면 혹시 뭐 매트릭스 영화 기억나시나요? 거기 이제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오라클이라고 했죠. 그 오라클 할머니가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할머니였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클을 그냥 단어의 뜻으로 보면 보통 신탁이라는 뜻으로 알고 계실 텐데 이 코인 업계에서는 그냥 바깥 정보를 가져오는 중개자, 매트릭스랑 좀 비슷하죠.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그 배달부가 한 명이면 위험하잖아요. 그 배달부가 거짓말하면 안에 있는 사람은 다 속는 거니까요. 그래서 체인링크는 배달부를 여러 명 두고 다 같이 가져온 정보를 비교해서 진짜만 통과시킵니다. 비유하자면 뭐 부동산 거래할 때 공인중개사가 딱 한 명만 있으면 사기당할 위험이 있는데 여러 명이서 같이 검증하면 한 명이 거짓말해도 나머지가 딱 잡아내잖아요. 딱 그런 구조입니다. 체인링크는 원화에도 다 상장이 되어 있고요. 2020년 8월에 업비트에 상장됐고 그 다음 빗썸, 코빗, 코인원 뭐 모든 거래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장에서 얼마나 큰 코인인지 얘가 덩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약 67억 7천만 달러, 글로벌 코인 순위로 보면 15위권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건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의 위치입니다. 체인링크가 속한 오라클 카테고리 전체 시가총액이 67억 달러 정도인데 잘 들으세요. 그 중에 90%가 체인링크 한 코인입니다. 카테고리 안에서는 거의 독점에 가까운 상태죠. 뭐 거래소 측면에서도 탄탄해요. 글로벌 1등 거래소 바이낸스, 그리고 미국 규제 거래소 코인베이스 모두 다 상장돼 있고요. 그리고 5개월 전쯤이죠. 2025년 12월 2일에 그레이스 케일이라는 미국 자산운용사가 운영하던 체인링크 신탁 상품이 현물 ETF로 전환되면서 뉴욕 증권거래소 자회사인 NYSE 여기에도 정식 상장됐어요. 정식으로 말하면 뭐 티커가 GLNK 이거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체인링크에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전통 금융권에 진입했다는 뭐 그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도 코인을 누가 왜 만들었을까요? 체인링크는 2017년에 두 사람의 손에서 시작됐어요. 세르게이 나자로프 그리고 스티브 앨리스. 이 둘은 이전에도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회사를 같이 운영하면서 외부 정보를 블록체인에 연결하는 일을 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었던 거죠. 여기에 코넬 대학교의 암호학 교수 아리 주얼즈가 합류하면서 세 사람이 함께 백서를 썼어요. 요게 지금의 체인링크의 시작점입니다. 지금은 두 개 조직이 분담해서 운영해요. 하나는 체인링크 랩스, 영리기업이고요. 코드 짜고 프로토콜 개발하는 회사고 직원이 600명 이상입니다. 근데 한 사무실에 모여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진 원격 근무 체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체인링크 재단. 이쪽은 비영리 단체고 본부는 케이맨 제도에 등록돼 있네요. 생태계 관리, 거버넌스, 법무 같은 거를 맡고 있고요. 한국식으로 비유하면 회사 플러스 재단 구조입니다. 코드는 회사가 짜고 생태계 관리는 재단이 맡는 분업 형태죠. 그러면 체인링크가 처음 시작할 때 백서에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짚고 가겠습니다. 백서는 총 2번 나왔고요.
처음에는 2017년 9월에 그리고 2021년 4월에 두 번째 버전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버전에선 한 가지 문제를 지적하면서 나왔어요. 일단 스마트 컨트랙트가 외부 데이터를 받을 때 한 명의 오라클한테만 의존하면 그 한 명이 무너졌을 때 전체 시스템이 같이 무너진다. 이걸로 아킬레스건이 딱 하나면 거기 찔리는 순간 끝난다. 이런 얘기죠. 덱서는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러 노드가 동시에 검증하는 탈중앙화 오라클 네트워크를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토큰 분배 약속도 정해뒀어요. 총 발행량은 10억 개. 요걸 셋으로 나누고요. 35%는 일반 투자자한테 파는 퍼블릭 세일, 그리고 35%는 네트워크 운영 인센티브 풀, 그리고 30%는 팀과 회사 자금. 요게 처음 약속이고요. 그러다가 2021년에 두 번째 백서가 추가로 나왔는데 여기서는 시스템 목표가 한 단계 커졌습니다. 원래 첫 번째에서는 바깥 정보를 블록체인 안으로 배달하는 일방통행 구조였는데 이번에 나온 두 번째에서는 양방향으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즉 블록체인 바깥에서 복잡한 계산까지 처리해서 결과만 블록체인에 올리는 식으로요. 덱서는 이걸 탈중앙화 메타레이어라고 부르는데 한마디로 단순 배달부에서 외주 처리 센터로 진화하겠다. 이런 약속입니다. 일단 백서에서는 그렇게 약속했고요. 그럼 지금 실제로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를 봐야겠죠. 체인링크는 크게 3단계로 작동합니다. 비유로 풀면 음식 배달 주문하는 흐름과 비슷해요. 1단계, 주문을 받아야겠죠. 사용자가 이런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고 요청을 올리면 평판 좋은 노드 운영자들이 제가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작업할 팀이 꾸려지고 그 배달앱에서 라이더 매칭되는 거랑 비슷하죠. 그리고 2단계가 데이터를 수집하고 합의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선정된 노드들이 각자 외부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P2P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맞춰봅니다. 나는 아까 비트코인 가격을 얼마로 봤다. 나는 저렇게 봤다. 하고 밖에서 갖고 온 데이터를 서로 비교하고 그리고 나서 합의된 보고서를 만듭니다. 물론 거기에 각자 디지털 설명도 찍고요. 이 과정에서 쓰이는 핵심 기술 이름이 바로 OCR입니다. 오프체인 리포팅 프로토콜의 줄임말인데요. 쉽게 말해서 블록체인 밖에서 다 같이 사실을 확인하고 보고서를 쓰는 시스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단계입니다. 이 결과를 전달해야겠죠. 합의된 단일 보고서가 다시 블록체인 위로 올라옵니다. 거기서 서명이 진짜인지 검증한 다음 사용자의 스마트 컨트랙트로 최종 데이터가 전달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 흐름이고 추가로 별도로 가동되는 인프라가 있습니다. 요게 좀 중요한데 서로 다른 블록체인을 다리처럼 연결해주는 CCIP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는 크로스 체인 상호 운용성 프로토콜인데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처럼 다른 블록체인들끼리 메시지나 자산을 주고받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난수를 만들어주는 VRF, 요 서비스도 따로 돌고 있어요. 요게 어디다 쓰냐면 그 NFT 뽑기 같은 데서 진짜 랜덤한 결과가 필요할 때 쓰는 기술입니다. 이제 토큰 자체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볼게요. 체인링크 토큰은 총 10억 개로 발행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요게 끝이에요. 자동 소각 메커니즘 같은 것도 없고 처음부터 10억 개, 더는 안 만들고 줄지도 않는다 하고 못 박아둔 정석 구조입니다. 요 10억 개 중에 지금 시장에 풀려서 돌아다니는 양이 약 7억 2,700만 개입니다. 비율로는 약 72.7%죠. 나머지 27%는 아직 풀리지 않은 상태고요. 요 지갑 분포에서 좀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재단인 미유통 토큰 관리용으로 쓰는 지갑이 8개가 있는데 각 지갑마다 정확히 3천만 개씩, 그러니까 전체 발행량의 3%씩 분산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8개 지갑을 다 합치면 전체 발행량의 24%가 여기 묶여있는 셈이죠. 자, 그럼 체인링크 토큰은 어디다 쓰는 걸까요? 노드 운영자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 쓰임새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결제 수단입니다. 노드 운영자가 데이터를 가져다 주는 일을 하면 그 대가로 체인링크를 받습니다. 일종의 운임이죠. 그리고 둘째는 보증금이에요. 노드 운영자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체인링크를 미리 예치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쁜 마음을 먹고 가짜 데이터를 올리거나 일을 안 하면 예치한 링크가 강제로 깎여요. 요걸 영어로 슬래싱이라고 부르는데 잘라내다, 요런 뜻입니다. 일종의 페널티 장치죠. 거짓말하면 보증금 떼인다, 요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같은 오라클 카테고리 안에서 체인링크 말고 다른 코인은 뭐가 있을까요? 주요 경쟁 코인을 좀 찾아보면 첫 번째로 피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요것도 업비트에 상장은 되어 있고 시가총액은 약 2억 7,700만 달러 정도죠. 근데 차이점은 작동 방식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한데 체인링크는 푸시 모델이에요. 정해진 시간마다 데이터를 블록체인에 강제로 밀어 넣습니다. 마치 매일 아침 신문 배달이 오는 것처럼 정기 배송이죠. 근데 피스 네트워크는 풀 모델입니다. 풀, 단기다. 사용자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데이터를 끌어와요. 마치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할 때만 뭐가 딱 뜨는 것처럼 그럴 때만 일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코인으로는 밴드 프로토콜, 이걸 밴드라고 하는데 요건 시가총액이 약 3,946만 달러예요. 체인링크는 이더리움 같은 다른 블록체인 위에 올라타 있는 구조인데 얘네 밴드는 자기네 메인넷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코스모스 SDK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만든 독립 블록체인이에요. 비유하면 체인링크는 남의 건물에 새들어 사는 구조고 밴드는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API3가 있죠. 시가총액은 약 4천만 달러. 이쪽은 좀 다른 접근을 해요. 데이터를 가진 회사, API 제공자가 중간에 검증 노드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스마트 컨트랙트에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거 아까 배달로 제가 설명드렸으니까 이것도 배달로 풀자면 아까 전에 우리가 배달 기사를 불렀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산지 직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규모로 비교하면 차이가 확 나죠. 체인링크가 약 67억 달러인데 요 세 경쟁 코인을 다 합쳐도 3억 5,500만 달러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카테고리 안에서 이 체인링크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한 가지 지표를 더 보자면 TVS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국말로 풀면 체인링크 인프라 덕분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자산 규모를 말합니다. 요게 얼마냐? 약 312억 달러로 산출돼요. 디파이의 대표주자로 불리는 에이브를 비롯해서 이더리움 외에도 수십 개 블록체인에 걸쳐서 요 금액이 체인링크 데이터에 의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요 체인링크가 출시되고 나서 있었던 일들을 좀 과거 흐름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큼지막한 것만 갖고 왔는데요. 2023년 11월 28일에 이 메인넷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예전에는 체인링크를 예치할 수 있는 한도가 2,500만 개였는데 요거를 4,500만 개로 늘렸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슬래싱, 그러니까 가짜로 했을 경우에 보증금을 강제로 갖고 가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게 요때 처음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기존 참여자들은 우선적으로 신규 시스템으로 옮길 수 있는 마이그레이션도 같이 진행됐고요. 그리고 2026년 3월 17일 한 달 전인가요? 이때 SEC랑 CFTC가 지침을 내려서 체인링크가 이제 증권이 아닌 디지털 상품으로 공식 분류됐습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하죠. 미국에서 코인이 증권이냐 상품이냐에 따라서 상패가 되고 상패가 안 되고 이게 갈리거든요. 근데 체인링크는 상품으로 결정이 난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전이죠. 2026년 4월 4일. 이때가 이제 분기별로 정기적으로 이제 락업이 해제가 되는데 이날 1,900만 체인링크가 풀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1,437만 체인링크가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체된 트랜잭션이 온체인에 그대로 기록됐어요. 나머지 462만 체인링크는 스테이킹 보상 분배용으로 다중 서명 지갑으로 옮겨졌고요. 요 락업 해제는 분기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일정입니다. 지난 12월에도 똑같이 1,437만 5천 체인링크가 바이낸스로 이체됐고 똑같이 같은 패턴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그냥 정해진 일정대로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이런 것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요 최근 2주 사이에 좀 일이 좀 몰려 있어가지고요. 아마 요 뉴스들은 제가 따로 또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4월 15일 날 비활성 데이터 피드 폐기 결정을 체인링크 재단이 공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량이 저조하고 그러니까 거의 안 쓰이는 데이터 피드들을 5월 6일부로 영구적으로 폐기하겠다. 이런 소리입니다. 사전에 모니터 지원도 끊고 요 피드를 쓰던 개발자들에게는 마이그레이션 안내 방송, 그러니까 옮기라는 거죠. 한마디로 안 쓰는 거 정리하고 자원을 효율화하겠다. 이런 흐름입니다.
뭔가 이게 정리한다고 하니까 무슨 큰일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역시나 같은 날 식스그룹과 파트너십이 발표됐습니다. 이 스위스와 스페인에서 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식스그룹인데요. 얘네랑 파트너십을 맺었어요. 약 2조 유로 규모의 주식시장 데이터를 블록체인 위로 연동하기로 한 협약입니다. 체인링크가 운영하는 데이터링크라는 인프라를 통해 진행됐고, 전통금융 데이터가 블록체인으로 흘러오는 또 하나의 다리가 놓인 겁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전이죠. 4월 21일인데요. 딜로이트 SOC 2타입 보안인증 글로벌 회계법인 딜로이트가 체인링크 핵심 인프라, 그러니까 CCIP나 데이터 피드 같은 서비스에 대해서 보안 감사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시스템이 보안과 가용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외부 회계법인이 들여다보고 발급하는 인증서입니다. 한국 기업으로 비유하면 외부 감사 의견서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요 보안 분야에서요 믿을 만한 인프라다, 이런 외부 검증을 받은 거죠. 자, 그럼 요런 인증을 왜 받았을까요? 요게 또 다음 일정하고 연결됩니다. 4월 24일에 며칠 전이죠.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 그러니까 AWS 마켓플레이스에 체인링크 데이터 표준 서비스가 정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걸 통해서 AWS 환경에서 일하는 클라우드 기업들이 체인링크 오라클 결제 시스템을 자기네 서비스에 바로 통합해서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개발자 접근성이 한 단계 넓어졌다는 의미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앞으로 체인링크 관련해서 어떤 일정이 잡혀 있는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가까운 일정으로는 4월 30일 날 있고요. 인도 보팔 지역에서 커뮤니티 주최 오프라인 기술 미더비 열립니다. 주제는 체인링크를 활용한 신뢰 최소화 예측 시장 구축. 뭐 이거 직역해서 좀 어려운데 한마디로 풀면 중간에 운영자 신뢰를 안 해도 되는 베팅, 예측 플랫폼을 체인링크 데이터로 어떻게 만들 수 있냐, 요걸 다루는 자리입니다. 인도 개발자 커뮤니티 행사고요. 그러니까 체인링크를 보면 옛날에 이더리움이 잘 나갈 때는 이더리움하고 연결이 잘 된다, 요렇게 홍보를 했고, 그 다음에 솔라나가 딱 등장해서 솔라나가 막 올라갈 때는 솔라나랑 연결이 잘 된다, 또 요렇게 홍보를 했죠. 뭐 실제 사실이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베팅 예측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요게 지금 되게 뜨고 있습니다. 사실상 예전 암호화폐 쪽 자본들이 다 지금 거기에 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도 역시 체인링크가 가서 연결 잘 된다, 요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먼 일정을 보자면 2027년 1월 1일에 미국에서 두 가지 규제가 발효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 관할로 들어가는 디지털 자산 세금 정보 보고 요건입니다. 거래소나 중개업자들이 사용자의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니어트 액트. 요게 미국 연방 차원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지니어스 법은 체인링크를 규제하는 법은 아닙니다. 요거는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하는 법이거든요. 다만 체인링크가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에서 가격 데이터 같은 걸 공급하니까 아마 간접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겠냐, 요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직접 규제는 아니니까 간접 규제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 같은 것도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좀 정보가 없잖아요. 정보가 없고 또 저도 유튜브를 하지만 좋은 정보를 찾아서 확인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재단에서 운영하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체인링크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체인링크가 어떤 코인이냐, 뭐 브릿지, 연결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그냥 개론 비슷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비슷한, 이제 제 목표는 업비트에 있는 230개 코인을 다 이런 식으로 개론화시켜서 백서를 분석해서 올리는 걸 하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뭐 계속 확인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코인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럼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새벽에 온 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